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개발 강의를 맡고 있는 박영루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반적으로 말하는 PF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강의 노트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원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업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 그대로 그 프로젝트를 보고 파이낸싱, 뭔가 자금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용칭은 강의 노트에 적어드렸습니다. 뭐냐면은 미확정, 담보부, 대출. 사실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미확정,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대출을 해준다. 이게 정확하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건물을 세워진 거고요. 이 건물이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대출을 하게 되는 기초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아직 세워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확정 담보부고요. 수분양자들이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십니까? 계약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나중에 잔금이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게 될까요? 이게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중요하게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결국 그런 거니까는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대출이라는 건데, 대출도 금융의 일종입니다. 금융상품에서 여러분이 보실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용보강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되어야만 금융 상품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자산이 뭘까요? 세워질 건물입니다. 현금 흐름은요, 수분양자들의 내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그러면 신용보강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시죠. 신용보강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의 그동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신용보강은 주로 시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각 신용보강별 변화라던가 그리고 시공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이거를 책임 준공하겠다, 반드시 짓겠다라든가 연대보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신용보강을 했습니다. 그럼 PF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금융상품이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대출 받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자산이 뭡니까? 내 직장입니다. 현금 흐름은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뭡니까? 월급이 되는 거고요. 신용보험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초자산, 그리고 현금 흐름, 신용보강 이 세 가지가 되어야만 금융상품이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미흡한다면 그것은 금융상품이 될 수가 없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대출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대출을 할 때는 이 각각의 요소들을 보고, 즉 기초자산이 얼마나 튼튼한지, 현금 흐름이 원활한지, 그리고 신용보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요소별을 판단해서 대출이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프로젝트 비용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 보통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전체 비용에서 한 대략 5에서 많게는 30%가 대체적으로 선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기표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일반 분양사업에 같은 경우는 총 비용에서 5% 정도가 선투입됩니다. 그렇다면 그 5% 내 선투입 주체는 누굴까요? 시행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되면 좋을 게, 내가 수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총 들어가는 비용, 전체 비용이 결국 대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토지라던가 공사비라던가 들어가는 지출에서의 대략 5% 이상이면 더 좋겠죠, 부분. 이 정도 이상을 확보를 하여야만,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기 자본 확인 시 사업 조달 규모라던가 조달 규모 금액도 파악하기 용이하고요. 시공 이전 단계에는 토지 매입, 그런 사업 인허가 등 위해서 건설업체와 개발업자 자금 조달하고 사업 위험을 분담하게 되면서 국내의 경우는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개발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 조달이 대부분 건설업체에다 집중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쉽게 정리해드리면요. 그 선투입 비용에서 상당 부분은 건설업체 쪽에다가 지급을 하는 건데, 물론 시행사 입장에서는 초기 토지 계약금이라든가 인허가 비용, 그리고 그 건설하는 데 있어 아주 선투입 비용들, 기타 그런 비용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요, 부동산 신탁사가 개발자로 만약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그 비용을 먼저 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공 이후 단계에서는요, 선분양을 통해서 건설업자와 수요자가 자금 조달과 사업 위협을 함께 부담하고 보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시는 내가 만약에 수분양자다, 그 수분양자들이 내는 그 금액 가지고 그 자금으로 역시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 시작할 때 분양률, 뭐 상가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뭐 몇 프로, 그리고 1년 안에 몇 프로,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률이라던가 이런 관련된 거를 선분양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보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 초기 금액은 많이 지금 사실 엄청나게 들어간 비용이 아니거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행사 부분에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추후 자금 흐름은 결국에는 그 선분양되는 시점에서 들어가는 자금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선분양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맞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현금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현장 자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악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자칫하면 그 사업 자체가 망가질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해드린 거지만 분양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왜냐? 현금 흐름에, 현장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분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금융에서 취급 대상 시설을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거용 시설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아파트, 주성복합,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용 시설인데요. 여기에는 오피스, 사무용 오피스텔 등등이 있겠습니다. 판매용 시설에서는요, 상가, 쇼핑센터, 백화점 등이 있고요. 레저 시설에는 리포트, 그리고 테마파크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 시설에는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센터 등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요,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서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는 세금적인 부분이라던가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작년을 20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부동산 현장들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아니면 개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골프장, 특히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이라던가 그리고 신규 개발권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버타워,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던가 아파트형 공장, 즉 지식산업센터죠. 이런 것들도 역시 PF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PF들을 취급하는 취급기관을 기관별 분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은요, 고유계정 대출이라든가 신탁계정 대출, ABS, MBS 등을 취급하고 있고요. 제2금융권, 저축은행 등이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전문 또 별도 기관으로는요, 부동산 신탁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등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에서는 군인공제, 교원공제, 사학연금, 지방행정공제 등등이 바로 이렇게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수많은 기관들이 우리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은 어떠한 프로젝트에 단순히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확정된 건물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수분양자들의 일반적인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현금으로 해서 신용을 보강으로 한 금융상품이다.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단순히 건설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더하기 금융, 복합적인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첨부해드리자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시작은 원래 인프라 사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전 개발이라던가 댐이라던가 철도, 항만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원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거와 조금 다르게 주된 그 주체가 시공사가 신용 보강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 그런 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해외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조금 다른 구조이긴 합니다. 물론 산업은행을 위주로 해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역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거는 보통 민간보다 이제 관 중심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주로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